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인생의 전환점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혜진 씨는 올해 63세입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죠. 한때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교무실에서 동료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요즘 혜진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겹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뻣뻣해서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로 향합니다.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아침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엔 예능 프로그램을 봅니다. 어느새 시계 바늘은 점심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충 끼니를 때우고 나면 또다시 소파로 돌아갑니다. 혜진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10년 일찍 가는 건 아닐까? 옆집 할머니는 70세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던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과거 교직에 있을 때만 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활동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방과 후에는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문화센터 강의를 들으러 다녔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은 외출할 일도 별로 없고 만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전화를 하면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함과 무기력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과연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노화 과정일까요? 혜진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강의 비밀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혜진 씨가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다리의 무거움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다 보니 다리가 붓고 저린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도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릴 때가 많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처럼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서 지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40%나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전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혜진 씨가 느끼던 다리의 무거움과 저림은 바로 이런 혈액순환 장애에서 오는 증상이었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지 않아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고 부종이 생기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근육의 변화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하루에 1%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혜진 씨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들어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30분에서 60분마다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TV 광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혜진 씨는 처음에 이런 조언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로 정말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천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혜진 씨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번씩 이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도 추가했습니다.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 30분간 걷기였습니다. 혜진 씨는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한 지 한 달 후 혜진 씨는 다리의 부종이 많이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한결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 씨는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예전보다 훨씬 쉽게 지쳤다는 것입니다. 걸레질을 조금만 해도 팔이 아프고 빨래를 넣을 때도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의 신호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활동량이 줄어들면 이 과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활동하지 않으면 그 속도가 2-3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며 균형 감각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넘어져서 다칠 위험도 커집니다. 혜진 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적극적으로 근력 운동에 나섰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도 충분했거든요. 의자를 이용한 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씩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팔 근력을 위해서는 물병을 이용한 운동을 했습니다. 500ml 물병을 들고 팔을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어깨와 팔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드라마를 보면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나니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집안일을 해도 예전처럼 쉽게 지치지 않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힘이 생겼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주 머리가 아프고 피로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잠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원인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 것이죠.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을 계산해 보니 커피 한 잔과 식사 때 마시는 물을 합쳐도 4-5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은 체중 1kg당 30-35ml입니다. 혜진 씨의 경우 최소 1.8리터, 즉 7-8컵 정도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분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5% 부족하면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고 10%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압을 올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혜진 씨는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잃은 수분을 보충하고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각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TV를 볼 때도 옆에 물컵을 놓아두고 수시로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그것도 몸을 움직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보다는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주로 마셨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오히려 수분 손실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혜진 씨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피부도 예전보다 촉촉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변비가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의 건강 여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만날 사람도 갈 곳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예전 동료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다 보니 말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전화를 하면 몇 마디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TV 속 인물들이 유일한 대화 상대인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다고 합니다. 이는 흡연이나 비만만큼 심각한 건강 위험 요소입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늘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혜진 씨가 느끼던 무기력감과 의욕 저하도 이런 사회적 고립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예전 동료 중 한 명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상대방도 반가워하며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알아보았습니다. 요가 교실과 서예 교실이 있었는데 혜진 씨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오랜만이었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사 출신인 혜진 씨에게는 딱 맞는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예전의 활기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하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공원에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혜진 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하루하루가 기다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예 교실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설레었고 자원봉사를 하는 날에는 어떤 아이들을 만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루를 돌아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울했던 기분도 많이 나아졌고 무기력감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도 금방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도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치매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기능이 저하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반복적인 일상만 보내면 뇌의 활동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혜진 씨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나 학습을 멈춘 것도 기억력 저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교사로 일할 때는 항상 새로운 교육 방법을 익히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뇌를 활발히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자극이 크게 줄어들었죠.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책을 읽거나 퍼즐을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혜진 씨는 뇌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먼저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소설도 좋고 에세이나 교양서도 좋았습니다. 읽은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면서 기억력 훈련도 함께 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서예 교실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수채화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색을 칠하는 것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요리에도 도전했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한 반찬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보며 새로운 요리법을 익혔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요리 레시피를 나누는 재미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컴퓨터 배우기였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 교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등록했습니다. 키보드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검색, 이메일 보내기 등을 배웠습니다. 어려웠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학습과 도전을 통해 혜진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무엇보다 매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고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60대에 시작한 수채화 그리기로 작은 전시회에 참여하기도 했고 컴퓨터를 배워서 손자, 손녀들과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혜진 씨의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실천들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 한참을 뒤척였는데 이제는 비교적 가볍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릎과 허리의 뻣뻣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덕분에 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을 걸어도 크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근력 운동의 효과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쇼핑백을 들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집안일을 해도 금방 지치지 않았고 오히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수분 섭취를 늘린 것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변비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오후에 느끼던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늘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삶의 재미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우울했던 기분도 많이 나아졌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혜진 씨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훨씬 밝아졌다고 했고 친구들은 몇 살이나 젊어진 것